오늘 아사히 신문은 나는 C19다 사건을 특별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발생하던 사건이 아이치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C19 때문에 이웃을 왕따시키고 협박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화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C19다 라고 고함치면서 침을 뱉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등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마을을 공포로 몰아세우고 가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3월경부터 너 C19지 라면서 추적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최종 전파자와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기도 하는 등의 사회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치현에서 최종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나는 C19다 라면서 음식점을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시에서는 3월 25일에는 약국에서, 29일에는 가전 양판점에서 나는 C19다 라고 뛰어다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4월 7일에는 지하상가를 뛰어다니면서 외친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언론들이 마스크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가게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고요. 도쿄와 오사카에서 몇 건 발생하던 이런 사건들이 아이치현에서 다수가 발생합니다. 5월 15일에는 아이치현 마을 시설에서 나는 C19다 라면서 직원에게 침을 뱉으면서 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발열이 있거나 C19 의심 증세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시설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교류를 위해 세워진 것으로 다행히 C19 때문에 휴관이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설명은 했지만 만약을 위해 마을 시설을 소독했습니다. 이때에도 아이치현 경찰은 이러한 행위는 C19 사태와 관련된 악성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3월 초에 발생했던 나는 C19다 사건 현장이었던 필리핀 술집을 방문해 취재했습니다. 경영한 지 7년이 넘은 가게는 100평 정도이면서 평소에도 손님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주 가게를 오던 57세 남자가 그날도 여성 종업원의 접객을 받으면서 노래방 기기로 락밴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C19이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실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조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C19를 뿌리고 다니겠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고, 결국 종업원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최종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그 남자는 가라오케에서 비말이 많이 나가도록 계속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결국 그 소동으로 그 남자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고, 그 가게는 소독과 일시 휴업을 하면서 600만엔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많은 직원이 가게를 그만두었고,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손님들도 자택격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치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C19다 발언을 해서 위력 업무 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자는 7명이며 대부분 40대에서 70대입니다. 나고야에 사는 54세 남자는 5월 15일 거리에서 나는 지금 C19를 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입김을 계속 불어대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유별나게 아이치현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현민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치현의 중년 남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재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농담을 잘하고 젊은이들이 황당해하면 즐거워하는 아저씨들이 많다 라는 현민성이 있다고 SNS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치현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들이 많아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역 비하를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중장년들이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요. 이런 자기 과시욕이라는 평가에 대해 경영 컨설턴트인 야노 시니치는 아이치현은 제조업이 번성할 정도로 성실한 현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현민성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도쿄나 오사카 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중장년 남자뿐 아니라 젊은 남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에서 도쿄 미래대학의 범죄심리학 교수는 배경에는 뒤틀린 자기 과시 욕구가 분명히 있다.
최근 C19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아이치현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신고와 경찰의 과잉 체포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78세 남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서 혼자 중얼거린 것 뿐이다. 내가 왜 체포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운동 겸 산책을 하면서 폐점을 하고 있는 상가들을 보면서 이런 여기도 C19네 여기도 C19네 중얼거렸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한 마사지 가게 종업원은 한 노인이 지팡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C19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는 거고요. 이 소동으로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출동했고 가게 주변들은 소독을 위해 통제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치현 오무라 지사가 2019년 위안부 소녀상을 전시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오무라 지사 때문에 아이치현이 이상한 것이다 라고 비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든지 한국하고 연결해서 비난하는 중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웃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본입니다. 지난 2일에는 독도에서 훈련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추가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떠도는 10가지 중 9가지가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은 불화수소와 같은 반도체 소재를 국산에 성공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절차를 까다롭게 허가해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를 이제는 완전히 수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본 외교 소식통도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반도체 수출 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을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라고 판단해 꺼내 들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외교적 조치나 금융보복 같은 것들은 무리수라며 실제 이것을 했을 때 일본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에서 국산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일본이 당장 전면 금지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는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기업에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기초과학부터 개발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장 일본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무작정 개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화학소재 기업 듀폰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듀폰이 한국의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90% 이상 의존해왔지만 이제 듀폰을 새로운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듀폰은 EUV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아직 공정에 투입할 정도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관련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본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금지하면 한국이 타격을 입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 금지해도 한국이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에 공장을 세워 한국 기업에 납품하며 한국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화학은 중국 공장에서 증산한 후 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자 모리타화학 공업 관계자는 정치적인 일은 정치로 풀어야지 왜 자신들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금지를 하면 우리도 피해가 없을 순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시키며 추후에는 완전히 일본을 배제하고도 생산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상황이 그럴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병 여파로 인해 최근 200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해고 및 고용 취소가 2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종 생활보호 신청이 30%나 증가했고 일본 변호사협회는 5월에는 생계난에 처할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과 세 차례의 스캔들로 인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대로 급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수출 규제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게 함부로 대응했다가 추락하는 일본 경제는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내년까지 임기인 아베 총리가 올 8월에 물러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추락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질서 정연한 매뉴얼 문화는 2011년 동북 대지진 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매뉴얼대로 지정된 피난소로 간 사람들이 모두 생명을 잃었고, 매뉴얼을 어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본 사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수치 문화였습니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이 수치로 느껴 신분이나 이름이 공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겨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에 대한 우월 의식이었습니다. 아베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때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자 자민당은 절대 한국에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게 도움을 받았다가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요구가 들어올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국에 손을 벌렸다가는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배우기는커녕 무시했고, 아베 내각은 국민들을 살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스캔들을 감추고 혐한을 조장하기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제대로 국가 역할을 하지 못하며 후진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지만, 반면 한국은 국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의 치명률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뭔지 의아해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간 검사 능력 차이와 의료 시스템 등 여러가지 이유가 거론되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